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현 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R&D 사업계획서 쓰기 이제 3차시 시간이에요. 그죠?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업계획서의 목차. 그러니까 목차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고요. 변형은 가능해요. 변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형은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이 평가위원이 보기에도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 쓰면 어디서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고요. 또 짧은 시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앞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뒤에가 있거나 뒤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앞에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 내용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틀을 유지하되 여기서 첨가하거나 이제 뺄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목차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5개 목차 있었는데 뒤로 가시면 하나 이렇게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시간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큰 제목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차 시간에는 이제 요 부분을 했었어요. 사업화 전략 및 계획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 국내외 시장 동향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이, 2차 시에 한 것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2차 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 과정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이나 분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PDF도 좀 다운을 받아보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이 강의를 듣는 이제 수강생이라고 할게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본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할 때도 칠판에 강의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직접 그거를 풀어보지 못하면 실제 시험장 가서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고 또 잊어먹고.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도 뭐 즐겨찾기로 해놓든 북막도로 해놓든 뭐 해놓으셔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기술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우리가 막 무슨 책처럼 그죠? 뭐 토익 책처럼 뭐 토익 책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자, 뭐 여기 안 보이네요. 예, 예. 이런 토익 책처럼 뭐 암기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셔서 보셔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 부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요걸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총 3차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동향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고 조사하고 사업계획서 내에 적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두 번째 구글 검색입니다. 그래서 네, 스펠링을 또 제가 멋지게 써놨네요. 틀렸습니다. 예, 핏입니다. 사이즈. 예. 예. 그래서 이 마켓 사이즈가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화장품, 코스메틱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반려견, 그 다음에 반려견, 반려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휴대폰, 휴대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켓 사이즈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마켓 트렌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이 화장품, 의료기기, 휴대폰, 반려견 휴대폰, 마켓 사이즈, 마켓 트렌드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시장 조사를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기본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으로 하시고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없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 보완
하는 용도로 이 구글 검색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를 적으실 때는 이 구글 검색을 한 부분도 이제 마케팅 조사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처를 첫 번째 출처가 어디서 어디서 조사했다라는 출처가 명확히 이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평가할 때 이제 평가위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출처가 제시가 안 됐다고 해서 감점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대항목이 있고 우리 뭐 여기 탐샘성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항목이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중항목이 있고 소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화장품으로 가도 혹은 반려견 휴대폰으로 가도 휴대폰 중에서도 이제 크게 보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크게 보면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위로 넘어갈까요? 차라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볼게요. 휴대폰을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냥 그냥 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 시장으로 보면 이게 휴대폰 시장인데 휴대폰 시장 중에서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휴대폰 시장만이 아닌 우리 국내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카메라예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와 관련이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죠. 휴대폰 카메라라고 그냥 한정을 지을게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할 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휴대폰 시장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은 이 가장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은 국내 휴대폰 카메라 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카메라가 하나만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두 개가 들어가요, 모듈이. 그래서 지금 국내 휴대폰 카메라 시장 중에서도, 휴대폰 시장 중에서도 카메라, 그러니까 이 화질,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시장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휴대폰 시장 전체를 조사하는 걸로 끝내든가, 아까 의료기기라 그러면 의료기기 중에서도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의료기기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를 위한 것 중에서도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가 있을 거예요. 관절 치료. 그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이 노년층의 어떤 그 관절과 뼈 건강에 대한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의료기기 전체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써버리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 카메라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휴대폰 카메라예요. 그 휴대폰 카메라를 근데도 휴대폰 카메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 국내 휴대폰 시장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경쟁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휴대폰 시장만 경쟁사는 뭐예요? 애플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플 중에서도 카메라를 공급하는 밑에 벤더들이 있을 거고 밑에 기관들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로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로 들어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주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탈이라고 나왔어요. 전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가지 시장들을 다 언급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조금 매력적인 숫자로 파급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자, 매력적인 숫자로 파급력을 제시할 거예요. 우리 기술 개발이 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는 어디서 적으시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전체 시장에서 적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이제 유효 시장이에요. 이용 가능한이잖아요. 사실은. 서비스 어벨러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유효. 우리가 판매 가능한. 그러니까 전체 시장 중에서 범위가 조금 더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휴대폰, 국내 휴대폰. 그죠? 의료기기, 그 다음에 노인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 판매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럼 얘는 이제 단기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바로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아주 핵심적으로 몇 대를 팔 것이다, 얼마에 팔 것이다 이런 걸 나와야 되고 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력을 강조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매력적인 숫자로 제시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확대 가능성을 언급을 하시는 거겠죠. 예. 언급을 하시되 분명히 이 세 개의 시장들은 다 구분 지어서 나오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무슨 우리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사실 중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안 빠진다 그러면 단계별로 사업화 전략, 이게 단계별로 사업화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업 개발 후 1년 차에는 이렇게, 기술 개발 완료 후 2년 차에는 이렇게, 3년 차에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첫 번째 핵심적인 시장에서의 수익은 우리가 어떻게 창출할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고 세 번째까지 간다 그러면 전체 시장까지 간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카메라 얘기했잖아요. 카메라라고 그러면 휴대폰에 딱 한정 지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드론에도 들어가죠. CCTV에도 들어가죠. 여러 부분에도 카메라가 다. 그럼 그게 전체가 바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 휴대폰이 이렇게 되는 거고,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 기기제품이 다 이 전체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전체 시장을 써버린다 그러면 파급, 사업 계획서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사업계획서들 이제 평가도 해보고 평가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시장 조사 자체가 막 대단한 어떤 그 잘됐다 못됐다가 평가의 어떤 바로미터는 아닌데 그게 잘 돼야 시장 조사가 잘 돼야 거기에 대한 사업화 전략이 제대로 나오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쁜 단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정리를 하면 그거를 얼토당토하게 매력적인 숫자로 제시한다 그래서 막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애가 막 엄청나게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세 분야로 나눠서 토탈, 그 다음에 어베일러블, 그 다음에 유효시장 중에서도 수익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나눴을 때 요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언급을 해주실 때 전체 시장은 물론 매력적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일부러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뭐야 그냥 합격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수익 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조그마한 범위의 타겟 시장이라고 할게요. 타겟 시장, 핵심 시장, 수익 창출 시장은 단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 고객을 바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구체적 수치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되 이 단계별로 시장을 구분을 지어서 해주시면서 매력적인 부분을 제시할 때는 매력적인 파급력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충성 고객을 바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대로 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서가 그럴싸하죠. 네. 설령 일로 못 갈지어도요. 설령 일로 못 갈지어도 만약 간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어, 설령 못 갈지어도
최소한의 수익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목표 제시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만 있다. 그러면 시장이 작아 보이잖아요. 국내 시장이 한정돼서 한정된 제품만 딱 들어간다라 그러면 그 국민의 혈세인 연구개발비 자금을 다른 기업에 주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 기업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정부 R&D 사업 계획서 쓰기에 국내외 시장 동향 파악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요, 한번 볼까요? 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마켓 사이즈 이거 볼 때 안타깝게도 유료로 그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료로.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내가 정말 이 사업, 이 시장성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금액이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료로 하지 않으시고 유료로 하지 않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찾았어요. 화장품 마켓 사이즈. 그다음에 뭐 트렌드라고 여기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시장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의료기기를 해볼까요? 의료기기. 다 나와요, 이렇게. 네, 의료기기 다 나옵니다. 네, 나오고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이제 좀 땡큐인 게 이거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해놓은 거라 이게 아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료로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건 유료예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유료가 됩니다. 금액이 상당하죠? 예, 무리하게 투자하시지 마시고, 예. 이런 거는 이제 의학신문이니까 나와는 있으나 자료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일반 뉴스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기 전체 시장임에도 이 세분 안에서 또 들어가잖아, 이렇게. 우리의 연구개발 기술과 가장 관련된 세부 시장을 또 찾으시면 되는 거고, 다시, 다시, 화장품으로 갔다. 유료예요, 이거 다. 유료인데, 유료인데, 이건 유료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자료가 있어요. 요약, 써머리 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렇게 들을 때는요, 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막 뭐 이렇게 막 돈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배경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편집도 막 하고 뭐 그런 강의가 아니라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이게 실제 실무 중심의 강의 그리고 정말 호흡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진짜 강의죠. 유튜브 찍는 분들 보면 이제 자막 막 잘 넣고 그런 그거 그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강의는 제가 직접 찾아보고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강의니까 조금 시간 두면서 천천히 보시면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찾아볼게요. 화장품, 그리고 음, 음, 앞에 트렌드라고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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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아까 이제 이거 뜬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냥 유료입니다. 유료고. 음, 이거는 이제 학술지에 실린 자료 같아요. 가끔 코트라나 이런 데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산업 동향 연구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괜찮죠. 왜 괜찮냐면, 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학이나 대학원 도서관 아이디 있으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은, 음, 이제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가 있죠. 근데 요렇게 이제 PDF로 다운이 돼요. 사실은. 요런 것들은 이제 연구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거나 아니면 공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예,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보시면 2017년 자료라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좀 오래된 자료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2020년, 지금 2022년이거든요. 2021년, 요 자료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뷰티, 지금은 K뷰티라 그래서 또, 예, 이것도 이제 그걸 제출해야만 되는, 자료가 되겠네요. 음, 이 코트라에서 나오는 무역 자료실에 보면 전 세계 동향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이 잘 말이 안 듣네요. 네, 원래 잘 찾아지는데.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음, 음, 여기에도 사실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운받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세계 스마트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369억 2천만 달러고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요것만 나와도 우리가 그래프로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서머리된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영문 145페이지인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충분히 참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네요. 목차 이렇게 네 영문 목차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료기기인데 세부로 가볼게요. 아까 예를 들면 관절로 그래도 있죠. 예. 의료기기, 인공관절, 세계 관절경 기기 시장에서 또 세부 품목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써머리 돼서.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300, 400 주고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제 기관에서 나온 이제 PDF의 보고서나 논문에 적용된 이건 이제 아까랑 틀리죠. 이건 이제 식약처인가 봐요. 예, 식품안전처네요.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 동향은 구글에서, 그러니까 맛집 검색할 때는 네이버인데요. 전 네이버 거의 안 합니다. 예. 예, 맛집 검색할 때는 네이버인데, 시장 동향 검색을 하거나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해서 얻으려고 그러면, 구글에 세부 내용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마켓 사이즈, 그다음에 마켓 트렌드, 이런 것들을 앞에 대시장 찾고, 소시장 찾고, 이렇게 하셔서 찾으시면 사업계획 썼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찾자.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알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로드맵에서 제시해 놓은 R&D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기술 개발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살펴보자. 두 번째, 구글에서 검색할 경우에, 자, 뭐,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으로 나누든, 대중소로 나누든,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타깃 시장이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파급력 있게 커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해서 구분을 해서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음,
여기 지금 5 요렇게 묶을게요. 요렇게 묶고, 이게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한 이제 강의다. 뭐, 수요처 현황, 경쟁기관 기조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 시간이 나오면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요 부분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 그 부분을 해볼 테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유튜브 강의니까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이제 뭐 꼬마이가 볼 수도 있고, 어린 아이가 볼 수도 있고, 어르신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기관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꼭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샘플이나 이런 것들 또 같이 연습해 보시고 상업계획서 직접 작성해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현장 강의가 매달 있으니까 그 현장 강의에 오셔서 네트워크도 형성하시고 기본적으로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국어 강사였고 또 논술 강의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것도 또 몇 년 지나니까 논술 강의 한 것도 다 인터넷에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강의야. 그 국어나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탐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가 여러 사람 놓고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 이제 메가스터디의 손준이요? 예. 사탐으로 했나요? 그랬을 거예요. 저 이제 뭐 국어 강의 했으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 놓고 강의해요. 근데 수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논술은 더 아니에요. 이게 피드백을 받고 또 꼼꼼하게 점검을 받고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현장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또 오시면은 또 반갑게 인사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